안녕하세요. 이번 동영상부터는 Rhino 3D의 플러그인 중에 하나인 그래스허퍼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그래스허퍼는 Rhino 3D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는 아주 잘 알려진 대표적인 플러그인입니다. 그래스허퍼를 잘 다루기 위해서는 그래스허퍼 프로그램의 작동 원리와 다양한 명령어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동영상부터 다루기로 하고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그래스허퍼의 기본적인 인터페이스와 프로그램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스허퍼는 라이노 3D의 개발사인 맥닐이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자체 플러그인인데요. 보통 Graphical Algorithmic Editor라고 칭하는 타입의 프로그램입니다. 직역을 하자면 그래픽한 형태로 알고리즘을 편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좀 이따 제가 그래스허퍼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스허퍼에서 형태가 어떻게 만들어질지 로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러한 로직에 의한 결과물이 라이노 뷰포트 상의 프리뷰로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라이노 객체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라이노의 프리뷰로서 그냥 사용자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라이노 객체로 만들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래스허퍼의 결과물은 라이노에서 프리뷰로 존재를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그래스허퍼의 메인 인터페이스인데요. 자,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존에 다뤘던 3D 모델링 프로그램과는 당연히 많은 차이점을 보여주는 인터페이스인데요. 제일 위에 일반적인 윈도우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윈도우 풀다운 메뉴가 있습니다. 메인 메뉴바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안에 들어가시면 기능 자체에 대한 메뉴는 없고요. 그냥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부가적으로 필요한 명령어들이 여기에 존재를 합니다. 실제 그래스허퍼가 작동하는 모든 명령어들은 다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컴포넌트 팔레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스허퍼에서 각각의 명령어들을 나타내는 이 아이콘들을 컴포넌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컴포넌트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한다면 이 각각의 명령어에 해당하는 아이콘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엔 그냥 명령어 자체가 아이콘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캔버스, 그래스허퍼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을 만드는 이 공간을 캔버스라고 하는데요. 이 캔버스를 다루기 위한 몇몇 명령어 기능들이 존재를 합니다. 캔버스 툴바라고 하고요. 자, 요거에 대한 거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렸다시피 로직을 만드는 부분은 캔버스라고 하고요. 자, 우리가 라이노 3D 모델링 같은 경우는 뭐 탑뷰가 있고 퍼스펙티브 뷰가 있잖아요. 하지만 이 그래피컬 알고리스믹 에디터는 알고리즘을 만드는 화면 하나만 존재를 합니다. 모델링 형태가 어떻게 만들어질지에 대한 알고리즘을 그리기 위한 도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래스허퍼를 가장 처음 실행하면은 자, 이렇게 지난번에 작업을 했던 최근에 작업을 했던 파일 리스트들이 이렇게 뜹니다. 자, 지금 제가 표시하는 이 순서대로 점점 예전에 작업했던 파일이에요. 가장 최근에 작업한 파일은 여기에 뜨게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캔버스 툴바에 대한 설명인데요. 처음에 있는 거는 파일을 오픈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파일을 저장하는 거, 그 다음에 캔버스의 줌 정도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마우스 휠을 스크롤하는 걸로 줌인, 줌아웃이 되는데요. 특정 퍼센테지로 직접 줌인, 줌아웃을 하려면 여기서 퍼센테지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이 사용되는 그 도구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스케치 툴로 제가 지금 이 슬라이드에 빨간색으로 뭔가를 그리고 있죠. 마찬가지로 그래스허퍼에서도 캔버스 내에 뭐 부가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게 스케치 툴이고요. 처음에 그래스허퍼와 라이노의 연동 방식에 대해 말씀드릴 때 그래스허퍼의 결과물은 라이노의 프리뷰 형식으로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자, 프리뷰 세팅이 화면 오른쪽에 존재를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처음에 있는 아이콘은 아예 모든 프리뷰를 끄는 거예요. 그래스허퍼에 어떠한 내용이 있던 라이노에는 아무것도 프리뷰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또한 그래스허퍼에서 만든 객체가 라이노에서 프리뷰가 될 때 와이어 프레임으로 보이게 할 수도 있고요. 쉐이디드 모드로 보이게 할 수가 있어요. 서피스를 만들었을 때 와이어 프레임으로 하면은 면은 보이지가 않겠고 엣지만 나타나겠죠. 그리고 쉐이디드는 면이 보이고 거기에 특정 색상이 입혀져 있을 거고요. 자, 그 옆에 4, 5, 6으로 되어 있는 거는 자, 먼저
그래스허퍼는 모든 컴포넌트의 프리뷰가 만들어집니다. 뭐 예를 들어서 원을 그리고 익스트루드하고 캡홀을 했다 치면은 원 그린 프리뷰가 보이고 익스트루드한 서피스 프리뷰가 보이고 캡홀로 만든 솔리드 형태의 프리뷰, 이게 모두 다 존재를 합니다. 따라서 굉장히 복잡한 그래스허퍼 파일을 내가 갖고 있다 하면은 거기에 있는 모든 명령어의 프리뷰가 다 보이기 때문에 작업을 할 때 상당히 불편합니다. 어떠한 명령이 어떠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따라서 이 4번 아이콘을 클릭해 놓으면 기본적으로 모든 프리뷰가 다 꺼지고요. 제가 선택하는 특정 명령어, 어떠한 명령어를 선택을 하면 그 명령어의 결과물만 프리뷰가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하나 명령어를 클릭해 가면서 그 명령어가 어떠한 결과물을 만들어냈는지 보고자 한다면 이걸 선택하면 되겠죠. 자, 그 옆에는 도큐먼트 프리뷰 세팅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래스허퍼가 만든 프리뷰는 단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불투명한 빨간색으로 보통 면을 그려요. 어떠한 면이든 무조건 불투명한 빨간색으로 그립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한 명령어의 결과물은 불투명한 녹색으로 그려요. 이 두 가지의 색상 설정을 바꾸는 게 도큐먼트 프리뷰 세팅스예요. 빨간색하고 연두색이 색상이 마음에 안 들면 여기에 들어가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리뷰 메쉬 퀄리티라는 게 있는데 그래스허퍼 파일이 굉장히 복잡하고 결과물이 많다면 라이노에서 프리뷰가 보일 때 버벅거리는 경우가 있어요. 뭐 곡면이나 아니면 곡선 같은 경우. 자, 그럴 때 이 메쉬 퀄리티를 로우 퀄리티를 하느냐 하이 퀄리티를 하느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화면 상 보이는 그 퍼포먼스하고 연관된 옵션이에요. 자, 로우 퀄리티로 하면은 곡면이나 곡선이 이렇게 각이 진 형태로 표시가 되겠지만 디스플레이 작업 자체는 굉장히 빠르게 작동이 될 겁니다. 반대로 하이 퀄리티로 해 놓으면은 정확한 형태, 정확한 곡면이나 곡선의 형태가 화면에 보이겠지만 만약에 내 그래스허퍼 파일이 굉장히 복잡하고 객체가 많이 만들어진다면 작업을 할 때 버벅거릴 거예요. 로우 퀄리티로 설정을 해놨다 하더라도 나중에 라이노 객체로 변환을 시키면 하이 퀄리티로 만들어집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디스플레이 퍼포먼스에만 연관을 주는 옵션이에요. 따라서 작업을 할 때는 로우 퀄리티로 다 작업을 하고 라이노로 넘겨버리더라도 내 알고리즘에 의해서 하이 퀄리티 객체가 라이노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내 컴퓨터 성능이 좋다 하면은 하이 퀄리티로 그냥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작업을 할 때 좀 버벅거림 없이 편하게 하겠다 하면은 로우 퀄리티로 해놓고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자, 마우스 사용법에 대한 건데요. 자, 기본적으로 왼쪽 마우스 클릭은 어떠한 컴포넌트를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컴포넌트를 선택할 때 우리가 라이노에서 이렇게 드래깅해서 셀렉션 윈도우를 그렸잖아요. 똑같이 셀렉션 윈도우를 그리거나 아니면 각각의 객체를 선택할 때 왼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은 보통 부가 메뉴가 나오는 보통은 모델링 프로그램에서 부가 메뉴를 보이기 위해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죠. 같은 기능을 해요. 컨텍스추얼 메뉴라고 해서 각각의 내가 캔버스를 가지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든 컴포넌트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든 그에 해당되는 부가 메뉴가 뜨게 됩니다. 또한 펜 기능을 하는데요. 그래스허퍼의 캔버스를 움직일 때 펜 기능을 하는 게 오른쪽 마우스 클릭, 그 다음에 드래깅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운데 마우스 버튼이 하나 있는데 가운데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면 지금 밑에 보이는 화면처럼 레이디얼 메뉴라는 게 뜹니다. 자, 레이디얼 메뉴에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우선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자, 이렇게 지금 제가 한 4가지 정도를 표시를 했는데요. 자, 처음에 있는 거는 프리뷰를 키거나 끄거나 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안대를 낀 사람 얼굴 아이콘이 있잖아요. 자, 프리뷰를 켜주는 거, 꺼주는 거, 그 두 가지가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컴포넌트를 enable 하느냐, disable 하느냐가 존재를 합니다. 컴포넌트를 잠시 아예 비활성화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이거는 작업을 하다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계란 후라이 모양의 아이콘이 있는데요. 자,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스허퍼에서는 프리뷰를 라이노에 보여주는 역할밖에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라이노의 객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메이크 기능을 써서 라이노에다가 메이크를 시켜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원을 그리는 컴포넌트가 있다 치면은 원의 형태가 라이노의 프리뷰로서 원의 커브를 보여주겠지만 선택이 되지는 않습니다. 라이노 객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 make라는 명령을 실행을 해야지만 그때부터
원의 커브가 라이너에 존재를 합니다. 커브로서. 따라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다 하다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이 계란 후라이 모양의 아이콘 메이크 명령을 사용을 해서 라이너에다가 라이너의 넙스 객체로 메이크를 시키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락솔버라고 되어 있는 이런 자물쇠 모양의 아이콘은 잠시 그 캔버스에 있는 모든 명령어들을 비활성화하는 명령어예요. 이거는 작업을 하다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필요한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스허퍼 같은 경우는 맥용하고 윈도우형하고 그다지 인터페이스의 차이가 없습니다. 라이노에서 그래스허퍼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그래스허퍼라고 입력을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래스허퍼라고 치시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이제 그래스허퍼가 작동을 해요. 자, 시간이 좀 지나면은 이제 그래스허퍼의 메인 화면이 이렇게 뜨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작업을 했던 파일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최근 작업 파일 리스트가 이렇게 뜨죠. 원래는 녹색으로 떠야 되는데 지금 그 작업한 파일들의 경로가 다 바뀌어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뜨는 겁니다. 자동으로 여러분들이 새 파일을 작업을 하면 이 밑에 최근 파일은 리스트는 사라지게 됩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스허퍼의 모든 명령어들, 일명 컴포넌트라고 하죠. 컴포넌트는 다 이 위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컴포넌트들을 카테고리별로 다 나눠서 이렇게 탭으로 만들어 놨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처음에 그래스허퍼를 설치하고 실행을 한다면 대략 한 이 정도까지밖에 없을 거예요, 탭이. 저는 추가적으로 다양한 플러그인들, 그래스허퍼를 위한 플러그인들도 별도로 존재를 합니다. 그 플러그인들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 뒷부분에 탭들이 더 생성이 된 것뿐입니다. 자, 각각의 탭에 들어가 보면 다양한 컴포넌트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요. 이게 끝이 아니라 요 밑에 화살표 부분이 있죠, 검은색 표시. 요 부분을 클릭하면 하위에 메뉴들이 더 있어요. 컴포넌트들이 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 하나씩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많은 컴포넌트가 존재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세어보진 않았는데 최소 몇백 개의 컴포넌트가 존재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컴포넌트를 많이 다뤄보셔야지만, 이거는 웬만한 모든 프로그램에 다 해당되는 거겠지만 본인이 직접 이것저것 하나씩 컴포넌트를 다뤄보면서 익히셔야지 본인의 스킬이 늘어날 거예요. 자, 우선 컴포넌트를 갖다 놓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컴포넌트를 내가 원하는 명령어에 해당되는 컴포넌트를 그냥 클릭해서 잡아 끌고 화면에 클릭을 떼면 이렇게 컴포넌트가 갖다 놓여지고요. 자, 이때부터는 새 파일이 시작되니까 아까 recent 파일 리스트가 사라지게 되죠. 자,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왼쪽 마우스로 이렇게 화면을 패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줌인, 줌아웃을 마우스 휠 스크롤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휠 클릭을 하면 이렇게 메뉴가 뜨죠. 레이디얼 메뉴가 이렇게 뜹니다. 자, 그리고 이 컴포넌트를 직접 이렇게 끌어다 드롭해도 되지만, 자, 그렇게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컴포넌트가 어느 위치에, 어느 탭에, 어느 섹션에 있다는 걸 다 아셔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 내가 사용할 만한 명령어의 이름을 어느 정도 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라이너에서도 스케일 작업을 할 때 스케일이라고 치면은 비슷한 명령어들이 쭉 스케일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명령어들이 뜨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그래스허퍼에서는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서치 화면이 뜹니다. 여기에서 스케일이라고 치면 스케일과 연관된 컴포넌트들의 리스트가 쭉 떠요. 자, 여기에서 마우스로 클릭을 하거나 아니면 화살표로 위아래 화살표로 왔다 갔다 하다가 엔터를 누르면 그 해당되는 컴포넌트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작업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자주 만나게 될 컴포넌트의 색상인데요.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멀쩡한 컴포넌트들은 이렇게 밝은 회색으로 표시가 되고,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는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시가 되고 버블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이 버블을 클릭하면 뭐가 잘못됐는지 설명이 나와요. 자, 그리고 컴포넌트의 프리뷰 결과값을 끄면, 프리뷰를 꺼버리면 이렇게 좀 진한 회색으로 표시가 돼요. 자, 이거는 프리뷰를 보여주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약간 밝은색 회색이고, 자, 이거는 프리뷰를 껐으니까 약간 어두운 회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약간 색상이 다르죠. 둘 다 어두운 회색인데 조금 블러 처리가 된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아예 이 컴포넌트는 작동이 되지 않도록 비활성화된 컴포넌트예요. 그리고 녹색으로 표시가 되는 거는 제가 현재 클릭해서 선택한 컴포넌트입니다. 그리고 이 주황색과 약간 비슷한 개념인데요. 자, 이 두 개가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데 작업을 하다 보면 직접 여러분들이 이 버블을 선택을 해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될 텐데요. 그냥 둘 다 뭔가 컴포넌트가 잘못 작동하고 있다. 그 두 개를 주황색과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제가 작업 흐름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른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컴포넌트를 살펴보면 자, 왼쪽 파트에 이렇게 알파벳이 있는 부분이 인풋이고요. 오른쪽 파트는 아웃풋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 부분은 그 컴포넌트 자체에 대한 설명이에요. 보통은 아이콘으로 표시가 될 텐데요. 자, 각각의 컴포넌트별로 알파벳은 당연히 다 다를 거고요. 이 인풋 포트의 개수 자체도 다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아웃풋 포트의 개수도 다 다를 거고요. 각각의 인풋, 아웃풋 포트에 해당되는 어떠한 데이터가 들어가야 하는지는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이 알파벳 위에다 올려놓으시면 설명이 뜹니다. 뭐 예를 들어서 디바이드 커브 같은 경우 디바이드 커브 엔터. 자, 이렇게 우선은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에러가 뜨는 거예요. 주황색으로. 어떠한 인풋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아웃풋을 만들 수가 없어서 주황색으로 에러가 뜨는 건데, 각각의 알파벳에다가 마우스 올려놓으면은 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떠요. 보면은 count 가로 열고 n, 이거는 이 n에 어떠한 종류의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는지 아이콘을 설명을 해주고요. 그 밑에 number of segment라는 게 있죠. 자, 디바이드 커브를 디바이드하는 컴포넌트인데 몇 개의 세그먼트로 나눌 건지 그거를 정의해 달라라는 인풋입니다. number of segments, 몇 개로 쪼갤 건지.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실제 어떠한 값이 들어가는지 표시가 돼요. 이 컴포넌트의 이 인풋의 경우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이 표시가 되죠. 자, C 같은 경우 커브 타입의 데이터가 들어와야 되는 거고, 그 인풋에 대한 설명은 커브 투 디바이드 시킬 커브를 넣어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밑에는 empty curve 파라미터라고 되어 있죠. 자, 얘는 기본값이 없는 애입니다. 그래서 아예 인풋이 비어있다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아웃풋을 볼게요. 마찬가지로 결과물로 포인트 객체가 나오고요. 디바이드 개수에 의해 쪼개진 디비전 포인트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물론 커브 인풋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결과물도 없어서 empty 포인트 파라미터라고 나오죠. 나중에 결과물이 있다면 그 포인트에 해당되는 값, 좌표 값이 리스트로 쭉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인풋과 아웃풋 포트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자, 가운데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컴포넌트 자체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마우스로 올려놓으면 뜹니다. divide curve라는 이름의 명령어고 divide curve into equal length segments라는 설명이 나오죠. 그 다음엔 이 컴포넌트에 대한 현재 프로세스 설명이 밑에 나오게 됩니다. 자, 주황색 버블을 클릭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떠요. 인풋 파라미터 C가 데이터를 콜렉하는데 실패했다. C 인풋 데이터가 아무것도 안 들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주황색으로 워닝 메시지를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버블을 클릭하면 이렇게 설명이 나와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저는 디바이드라는 글씨가 컴포넌트에 나오는데, 자,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위에 디스플레이 메뉴에 들어가 보시면 뭐 아이콘으로 표시를 할 건지 아니면 드로우 아이콘을 끄면 이렇게 글씨로 표시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Draw Full Names를 클릭하면 이름 전체가 다 뜨게 됩니다. 그 심볼 아이콘 알파벳이 C로 뜨는 게 아니라 아예 이름이 다 떠버리죠. 이건 여러분들이 작업의 편의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옵션이에요. 뭐 이름을 다 보여야 되는지, 아니면 짧은 이름으로 표시를 할 건지, 아니면 아이콘으로 이렇게 컴포넌트의 명령어를 표시를 할지 여러분 마음입니다. 저 같은 경우 저는 아이콘이 아니라 이렇게 이름을 표시하는 걸 추천하는데요. 다른 사람이 작업해 놓던 컴포넌트를 이렇게 봤을 때 내가 이 컴포넌트의 이름을 잘 모른다 하면은 이 아이콘 자체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일일이 모든 섹션, 모든 탭에 다 들어가 봐야지 비슷한 아이콘을 제가 눈으로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그게 좀 불편해서 저는 아이콘 대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최소한 한 단어라도 표시를 하니까 제가 검색창에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컴포넌트와 컴포넌트를 연결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한번 기본적으로 한번 포인트를 가지고 원을 그려보죠. 자, 이렇게 알파벳이 아무것도 안 써있는 컴포넌트들은 파라미터라고 해요. 얘 자체는 어떠한 명령을 수행하지는 않고 단지 이 내부의 특정 객체를 가지고만 있습니다. 지금 이 파라미터는 포인트라는 이름의 파라미터고 아이콘이 검은색 육각형이죠. 자, 여기 파라미터 파트에 보면 이 부분에 있는 대부분의 객체들은 컴포넌트들은 다 이렇게 생겼어요. 검은색 육각형 아이콘인데 얘는 자체적으로 어떠한 명령을 수행하지 않고 라이노에서 객체를 갖고 오거나 아니면 그래서퍼 내에서 중간에 객체를 연결하는 매개체가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컴포넌트들인데 한번 우선 라이노에서 객체를 가지고 오는 방식으로 작업을 해 볼게요. 자, 먼저 원점에다가 제가 포인트를 하나 찍겠습니다. 자, 라이노의 포인트 명령으로 0 입력하면 바로 원점에 들어오죠. 그 다음에
이 포인트 라이너 객체를 그라스호퍼로 끌고 오는 방법은 자, 이 포인트라고 되어 있는 파라미터 컴포넌트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고 메뉴 중에 set one point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포인트 하나를 끌고 오는 거예요. set one point를 클릭을 하면 이 라이노 화면에서 포인트를 선택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로 변환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포인트를 선택을 해주면 아까 오렌지색이었던 게 밝은 회색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라이노에서 이렇게 작은 빨간색 X가 표시가 됩니다. 빨간색 X는 그래스허퍼에 존재하는 점 객체의 프리뷰 방식이에요. 자, 그리고 마우스를 올려놓으면은 이 포인트 파라미터라는 곳에 레퍼런스 포인트, 라이노에서 뭔가가 이렇게 참조가 된 포인트가 안에 들어있다라고 설명이 나오죠. 그리고 각각의 인풋, 아웃풋 포트는 알파벳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설명을 볼 수가 없어요.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원을 그리는 명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서클. 그 다음에 서클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명령어가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컴포넌트가. 그 중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할 컴포넌트들은 이 두 번째 거입니다. 설명이 나오죠. Create a circle defined by base plane과 radius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서클 컴포넌트예요. 자, 얘를 쓸 거예요. 클릭. 자, 그러면 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벌써 밝은 회색으로 표시가 되죠. 몇몇 컴포넌트들은 인풋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기본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서클 컴포넌트 같은 경우는 원을 어느 점의 기준으로 그릴 건지, 그러니까 원의 중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R은 원의 반지름입니다. 기본으로 1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이 라이너에 보면은 그 기본값에 의한 프리뷰가 표시가 됩니다. 자, 이렇게 그리드 형태는 이 베이스 플레인을 표시를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원이 그려져 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모든 그래스허퍼의 프리뷰는 빨간색으로 라이너에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어떠한 컴포넌트를 선택했을 때 이 컴포넌트 자체도 녹색으로 변하고 이 컴포넌트가 만드는 결과물도 라이너에서 녹색으로 표시가 돼요. 자, 포인트 같은 경우도 클릭하면 녹색으로 X가 표시가 되죠. 자, 그래서 원을 그릴 때 그 중심이 이미 원점으로 찍혀 있지만 제가 별도로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가 있어요. 아웃풋 포트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을 하고 쭉 끌어갑니다. 그럼 이렇게 점선으로 이게 쭉 표시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인풋 포트에 갖다 놓고 마우스를 떼면 바로 연결이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 레이디어스 값을 변환하기 위해서 제가 더블 클릭하고 넘버 슬라이더라고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넘버 슬라이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가 이렇게 뜨고요. 제일 아래 거입니다. 자, 마우스로 클릭하든지 화살표 위아래로 갔다가 엔터 치시면 되고요. 자, 기본적으로 넘버 슬라이더는 어떠한 숫자 값을 만들어주는 컴포넌트예요. 자, 결과 값을 한번 뭔지 볼게요.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하고 패널이라는 이름을 쓰고요. 가장 아래에 있는 노란색 아이콘을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살짝 움직여 놓고 이 아웃풋을 인풋에 연결할게요. 자, 패널은 인풋이 뭐가 들어오는지 이렇게 시각적으로 표시를 해주는 기능을 해요. 기본 기능은. 추가 기능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자, 이렇게 넘버 슬라이더는 어떠한 숫자 결과값을 슬라이더를 왔다 갔다 하면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이 중간 부분에 점을 잡고 왼쪽 왔다 갔다 하면은 결과값이 계속 바뀌죠. 자, 얘를 한번 이 R 값에 집어넣겠습니다. 넘버 슬라이더를 R 값에 넣으면 이 값이 결국엔 원의 반지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원 결과를 한번 패널에다가 연결시켜 보면 자, 이렇게 기존에 이미 커넥션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제가 다른 걸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기존의 연결은 해제가 됩니다. 이게 기본 커넥션 방식이에요. 하나의 포트에는 하나의 데이터밖에 못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딴 거를 연결하면 기존의 연결이 끊기게 되죠. 제가 중복으로 연결을 하고 싶다 했을 때는 자, 아웃풋에서 이렇게 커넥션을 만들 때 Shift 버튼을 클릭해 보면 자, 보면은 플러스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플러스 모양이. 그리고 컨트롤 키. 자, 윈도우에서는 컨트롤이고 맥에서는 커맨드 키입니다. 자, 커맨드 키나 컨트롤 키 누르면 이렇게 마이너스 아이콘이 뜨게 돼요. 기존에 이미 있는 커넥션을 끊는 거고요. Shift를 눌러서 플러스를 해놓고 연결시키면 이렇게 다중으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연결을 컨트롤이나 커맨드 키를 눌러서 다시 끝에 갖다 놓으면 연결이 해제되죠. 자, 이게 연결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꼭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연결할 필요는 없고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연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은 1대1로 연결이 되니까
기존에 다른 연결이 되어 있다면 이렇게 연결을 해버리면 얘가 또 끊기겠죠. 자,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든 아니면 Shift 키를 누르든 아니면 컨트롤 키를 누르든 잘 판별을 해서 다중 연결을 하거나 연결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넘버 슬라이더를 움직이면 이 결과값이 자동으로 바뀌죠. 자, 라이노 같은 경우 서클을 한번 만든 다음에 그 원의 반지름을 바꾸려면 다시 그리는 수밖에 없죠. 원을 지우고 다시 그리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니면 스케일로 바꾸던지. 하지만 그래서퍼는 원을 어떠한 점을 기준으로 어떠한 숫자 값에 의해 그린다라는 이 전체 프로세스가 시각적으로 그래피컬하게 표시가 되기 때문에 쭉 초기 단계로 돌아가서 이 슬라이더만 움직이면 계속해서 이 결과값에 의해 만들어지는 모든 프로세스의 결과물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라이노처럼 언두로 하거나 지우고 다시 할 필요 없이 이렇게 전체 프로세스가 시각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냥 넘버 슬라이더나 아니면 또 다른 인풋 객체로 연결시키면은 그 다음 명령을 알아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퍼를 사용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내가 결과물을 만들 때 그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로직을 구성을 하고 그 로직 내에서 다양한 인풋 데이터 아니면 다양한 형상 모델링 방식을 만들어내면서 여러 가지 디자인 대안을 제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다시 슬라이더로 돌아가 보면은 자, 이게 뭐 커넥션 하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 와이어가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각각 다른 걸 특정 정보를 표시를 해주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작업을 하면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뭐 컴포넌트들을 갖다 끌어넣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데피니션이라고 합니다. 보통 그래서퍼가 만든 그 프로세스 전체 파일을 우리는 데피니션이라고 해요. 그냥 뭐 라이노에서는 그냥 라이노 파일이라고 하지만 그래서퍼에서는 데피니션이라고 합니다. 라이노의 어떤 모델링 객체를 정의하는 파일이기 때문에 데피니션이라고 해요. 자, 데피니션이 굉장히 복잡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로직 흐름을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순서도를 작업을 할 때 막 순서도가 굉장히 각각의 내용물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한 줄에 있는 이 내용물들이 다 줄이 제대로 안 맞고 아니면 여기저기 막 산계어 있고 하면은 전체 순서도의 흐름을 파악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보통 뭐 한 줄에 잘 예쁘게 정렬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순서 흐름도 대략 중앙 정렬로 이렇게 정렬을 하거나 뭐 이렇게 정리를 보통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퍼 데피니션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셔야지 나중에 내가 데피니션을 확인할 때 알아보기가 편해요. 그러한 정리를 하는 방법 중에 그룹핑하는 방법도 있고요. 자, 그룹핑은 그룹을 시킬 컴포넌트를 이렇게 한 번에 선택을 하고 마우스 휠 클릭, 그 다음에 얘가 그룹 명령어입니다. 클릭해주면 이런 식으로 특정 네모의 색상을 갖고 있는 그룹 형태가 만들어져요. 자, 이 그룹의 외곽 부분에 마우스를 갖다 놓고 오른쪽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몇 가지 다른 방식으로 그룹을 표시할 수가 있어요. 박스로 하느냐, 아니면 이렇게 블럽으로 하든지, 아니면 이 블럽은 컴포넌트들이 떨어져 있으면 이렇게 잘려요. 가까이 가면 다시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자, 이러한 식으로 그룹핑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rectangular outline.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떼어놓으면은 떨어지고 가까이 가면 다시 붙습니다. 아까 블럽하고는 사각형으로 하느냐 아니면 동글동글한 방식으로 표시를 하느냐 그 차이점이에요. 보통은 박스 아웃라인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룹을 해제하려면 빈 공간에서 오른쪽 마우스 언그룹 하시면 그룹이 해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뭐 데피니션이 굉장히 복잡해서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이 있다. 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몇 가지를 제가 막 끌어다 놓을게요. 자, 그리고 우선은 막 연결을 해 놓겠습니다. 뭐 이렇게 연결하고 Shift 눌러서 뭐 이렇게 연결하고 또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막 연결했어요. 자, 얘도 예쁘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우선 이 컴포넌트와 이 컴포넌트들을 Shift 키를 누른 채 다중 선택을 하면 한 개 이상의 컴포넌트를 선택하면 이런 창이 뜹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이콘들이 쭉 있어요. 자, 확대해서 보시면 이렇게 화살표가 있고요. 이렇게 화살표가 있고 가로줄이 있는 아이콘이 있고 이렇게 십자가 비슷한 형태가 나오는 아이콘이 있어요. 자, 각각은 오른쪽 정렬, 왼쪽 정렬입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 제가 오른쪽 정렬을 하면은 오른쪽 있는 객체의 오른쪽에 맞게 얘도 딸려올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반대로 왼쪽 아이콘은 왼쪽에 있는 객체의 왼쪽에 맞게 정리를 하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거는 그냥 중앙 정렬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얘도 오른쪽에 맞춰서 정리를 하고 이 두 개도 오른쪽에 맞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조금 수직
직선상에서는 정렬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로로 한번 정렬을 해볼게요. 자, 얘랑 얘를 선택을 해서 이제 여기에 있는 걸 써보겠습니다. 자, 윗정렬이죠. 가장 위에 있는 객체의 윗부분을 기준으로 정렬을 하는 거고, 뭐 아래 정렬, 중앙 정렬. 자, 그렇게 하는 거고요. 자, 지금 중앙 정렬을 하면 이렇게 선이 약간 삐뚤어지잖아요. 자, 걔를 한번 맞추기 위해서 이 PT라는 파라미터 컴포넌트를 움직여 보면은 스냅이 잡힙니다. 딱 이렇게. 이 커넥션 라인이 수평이 되도록 스냅이 딱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럴 때 놔두면 이렇게 정렬이 되겠죠. 그리고 다시 오른쪽에 맞춰서 정렬. 자, 얘도 마찬가지로 좀 위로 올리고 뭐 이렇게 가운데 정렬, 이렇게 좀 아래로 정렬하고 뭐 이렇게 정렬을 해 놓으면, 자, 위치를 좀 더 바꿀게요. 자, 훨씬 깔끔하게 정리가 되죠. 자, 여러 가지 정렬 이 옵션을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정렬을 이렇게 해 주셔야지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혹은 내가 나중에 봤을 때 좀 더 깔끔하게 데피니션이 정리가 되어 있어서 전체 흐름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뭐 추가적으로 아까 여기에 있는 이 아이콘들은 서로 수평 수직으로 이렇게 분배를 시키는 거예요. 일정한 간격으로 뭐 이렇게 돼 있다. 다 선택을 하고 얘를 보면은 이렇게 생긴 아이콘들이죠. 컴포넌트들을 일정한 간격으로 맞게 딱 배치를 시키는 거예요. 자, 보면은 요 거리, 요 거리, 요 거리가 다 일정하게 배치를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 시키면 이렇게 예쁘게 정렬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정렬을 시키는 거죠. 균등 간격으로. 자, 컴포넌트를 이렇게 잘 정리를 해야지만 예쁘게 나오고요. 자, 이제는 요거 잘못 연결된 거는 다 딜리트로 지우고요. 자, 결과물을 한번 라이노로 넘겨볼게요. 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스허퍼의 객체는 라이노의 프리뷰로서 존재를 하기 때문에 라이노에서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클릭하려고 해도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라이노에서의 존재하는 객체가 아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아까 초기에 넣었던 이 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선택이 되겠죠. 자, 그래스허퍼에서 만든 결과물을 라이노로 옮기기 위해서는 베이크를 아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달걀 모양의 아이콘. 자, 베이크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컴포넌트, 자, 서클을 만든 다음에 결과물을 베이크할 거기 때문에 이 서클 컴포넌트에서 베이크를 하셔야 돼요. 자, 포인트에서 베이크를 하면은 포인트 객체가 만들어질 거고요. 서클을 가지고 베이크를 해야지만 이 서클 커브가 생성이 될 겁니다. 컴포넌트를 선택을 하고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면은 베이크라는 옵션을 떠요. 자, 요 중앙 부분에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름 부분에서 하시지 마시고 이 중앙 부분에서 오른쪽 마우스 베이크를 그냥 선택을 하면은 이러한 창이 뜹니다. 현재 라이노에 존재하는 거예요. 라이노에 존재하는 레이어 리스트가 이렇게 뜨고요. 그 중에 어떠한 레이어에 그 객체를 만들 건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제가 예를 들어서 파란색인 레이어 3에다가 그릴게요. 그 다음에 OK를 누르면 자, 이때부터는 라이노의 객체로 이렇게 표시가 돼요.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분명히 파란색인데 아직 녹색으로 표시가 되죠. 자, 그 이유는 그래스허퍼의 프리뷰가 켜져 있기 때문에 이게 우선적으로 화면에 표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서클을, 자, 아무것도 선택을 안 하니까 녹색은 꺼졌죠. 그리고 파란색, 자세히 보면 빨간색과 파란색이 동시에 존재를 합니다. 자, 빨간색은 그래스허퍼가 만든 프리뷰고 파란색은 라이노에 있는 객체니까.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컴포넌트가 다 프리뷰를 만드니까 우선은 컴포넌트들을 다 끄시는 게 좋아요. 다 선택을 하고 컴포넌트 어느 한 위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놓고 휠을 클릭하면 이제 이런 게 뜨죠. 여기서 안대가 들어가 있는 Disable Preview를 선택을 하면 모든 컴포넌트들이 다 진한 회색으로 바뀌면서 프리뷰가 다 꺼집니다. 그래서 온전한 라이노의 객체들만 화면에 표시가 되고요. 몇몇 특정 컴포넌트들만 제가 다시 프리뷰를 켜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데피니션이 굉장히 복잡하면 모든 컴포넌트가 프리뷰를 다 만들어내서 복잡하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다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이 아니라 휠 클릭입니다.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해서 프리뷰를 껐다 키면은 그 컴포넌트에 대한 프리뷰만 껐다 켜져요. 한꺼번에 다 끄려면 다 선택을 하고 휠 클릭으로 레이디얼 메뉴를 키고 오프나 온을 키시면 돼요. 껐다 키시면. 다 끈 다음엔 내가 원하는 확인하고 싶은 컴포넌트들만 선택을 해서 프리뷰를 켜서 그 컴포넌트가 제대로 프리뷰를 만들어내는지를 라이노에서 확인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지금 저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베이크를 눌렀죠. 자, 이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베이크를 눌렀을 때의 장점은 특정 레이어에 제가 선택을 해서 베이크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몇몇 옵션들이 더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뭐 그룹핑하는 결과물들을
자동적으로 그리핑하는 옵션도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는데, 그런 걸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자동으로 현재 라이노에 설정되어 있는 현재 레이어에, 커런트 레이어에 알아서 만들게 하고 싶으면 그냥 컴포넌트 선택, 휠 클릭, 이 계란 버튼을 클릭하면 옵션이 더 뜨지 않고 그냥 무작정 현재 레이어에다가 바로 만들어 버립니다. 당연히 두 개가 생성되겠죠. 하나는 아까 제가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레이어 3번에 집어넣은 거, 그리고 지금은 자동으로 현재 레이어에 만들어진 거, 두 개가 존재를 하게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점은, 방금 제가 그냥 결과물인 커브를 삭제를 했어요. 뭐 당연히 그래서퍼에는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겁니다. 단순히 여기서 결과물을 뽑아낸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떠한 링크가 존재를 하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 이 PT 같은 경우 라이노에 있는 객체를 끌고 들어왔잖아요. 자, 이렇게 라이노에 있는 객체를 끌고 들어왔을 때는 이 링크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라이노의 그 객체를 지워버리게 되면 링크가 깨져버리고 이 PT는 더 이상 어떠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고 오류가 발생하면서 그거에 의해서 다른 컴포넌트들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서클도 아무런 데이터를 만들어내지 않아요. 널이라는 거는 데이터가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작업을 할 때 라이노, 특히나 라이노에서 뭔가를 지우거나 할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 객체가 그래스허퍼에 연결이 돼 있나 안 돼 있나를 잘 유념을 해서 삭제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말인 즉슨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이 그래스허퍼 파일을 건네줄 때는 이렇게 라이노에서 뭔가 끌어들인 객체가, 끌어들인 컴포넌트가 그래스허퍼에 존재한다. 그러면 라이노 파일과 그래스허퍼 파일을 둘 다 건네줘야지 상대방이 제대로 된 파일을 열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스허퍼 파일만 건네주셨다면 당연히 이 링크라는 게 존재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스허퍼 파일을 열면 이런 식으로 에러가 표시가 될 겁니다. 여기에 링크가 없으니까. 이 라이노 파일도 열고 그래스허퍼 파일도 열어야지만 이렇게 제대로 된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 거예요. 상당히 불편한 경우를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옵션이 있냐면, 자, 이렇게 라이노에서 뭔가 끌어왔던 컴포넌트들은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고 Internalize Data라는 옵션이 있어요. 이 컴포넌트가 갖고 있는 데이터 자체를 내장시키겠다라는 의미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 Internalize Data 시킵니다. 이미 제가 한번 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는 이 점 객체가 링크로 들어온 게 아니라 그냥 이 컴포넌트 자체에 존재를 하게 돼요. 따라서 라이노를 지워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계속 포인트가 존재를 하죠. 0,0,0이라는 좌표를 가지고 있는 포인트로 존재를 해요. 이제는. 아까는 링크로 되어 있을 때는, 자, 여기에 만약에 다시 링크를 걸게요. 자, 라이노에서 선택되는 거 다 해제를 하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 set one point. 자, 그러면 그 라이노 객체가 딸려오면서 referenced point라는 결과값만 가지고 있는데 internalize data를 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좌표로 표시가 되죠. 어떠한 참조된 객체가 아니라 그냥 이 자체의 좌표를 가지고 있는 점의 객체로서 존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internalize data를 한 다음에 이 grasshopper 파일만 건네주면은 상대방은 제대로 된 definition 파일을 열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grasshopper 파일을 제출을 할 때 이렇게 라이노에서 끌고 온 링크를 건 컴포넌트들은 다 internalize data 작업을 해놓고 grasshopper 파일을 제출하셔야지만 에러가 없이 제대로 작동된 grasshopper 파일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면 별도의 라이노 파일을 같이 제공을 해도 되고요. 참고로 자, 이 커브를 잠깐 지우고요. 제가 베이크를 할 때 현재 라이노에서 어떠한 작업도 수행 중이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베이크를 하면 별다른 문제 없이 이렇게 베이크 작업이 될 텐데요. 만약에 실수로 라이노에 어떠한 명령어가 수행 중이다, 뭐 예를 들어서 라인이라는 명령어가 현재 수행 중이다 했을 때는 그래스허퍼에서 베이크를 하려고 해도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자, 이러한 창이 뜰 겁니다. 라이노에서 어떠한 다른 명령이 수행 중이기 때문에 그래스허퍼에서 make 명령을 진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창이 뜰 텐데, 자, 이러한 에러가 뜨면은 확인 버튼 누르시고 라이노에서 다른 명령이 수행되지 않게 ES 키를 눌러서 명령을 취소하고 다시 그래스허퍼에서 make 작업을 해 보시면 돼요. 자, 이 홈페이지는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자, 이거는 개인이 이 그래스허퍼에 대한 매뉴얼을 만든 곳인데요. 여기 있죠. Lift Architects라는
그 건축 관련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사람 앤드류 페인이라는 사람이 이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웹사이트에 공개를 했는데요. 자, 이 Grasshopper Primer라고 이름이 지어진 매뉴얼은 많은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온라인으로 클릭해서 매뉴얼을 보실 수가 있고 아니면 PDF로 이 링크를 클릭해서 다운을 받아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한 PDF 슬라이드 PDF를 확인해 보시고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온라인으로 보시던지 아니면 PDF를 다운받아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각각의 그래스퍼에 대한 개념적인 내용을 잘 설명을 했으니까 좀 더 심도 있는 내용을 한번 공부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매뉴얼 그래스퍼 프라이머를 한번 쭉 읽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